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조여진 방역구비 조치가 3주 더 연장됩니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6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9시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조금 늘렸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까지 떨어졌던 일본도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최근엔 하루에 2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가족 친지와의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세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도내 모대학 운동부 동계훈련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정읍의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놓고 관계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학교 진입로 통제와 학내 단선 단수로 논란이 일었던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 단선 임시이사가 파견될 전망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성한나 교육재단의 임원 8명 전원을 승인 취소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단에는 구조 시공 설계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네, 정읍의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유기견의 안타까운 사용을 과장해 후원금을 받아낸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요. 후원금 사용 내역 공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정읍의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기견 사진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긴급 구조한 개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심장사상충 감염에 수혈까지 받아야 한다며 500만 원이 넘는 치료비 등에 대한 모금 참여를 부탁합니다. 후원금 계좌를 남긴 지 불과 이틀 만에 86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모였습니다. A씨는 거의 2달 동안 유기견을 치료한 뒤 충북의 한 동물 쉼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물 쉼터에서 진행한 심장사상충 검사 결과는 양성이 아닌 음성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은 유기견이 치료를 받았던 동물병원을 찾아 실제 심장사상충에 걸렸던 건지 물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기간이 보통 평균 얼마 정도? 얘들마다 다른데 걸렸다고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후원금 기회자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고 동물쉼터에는 후원금을 받았던 계좌가 아닌 또 다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비용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후원금 모금된 통장에 있는 그 총무라는 분 이름도 없었고 계속 다른 분이에요. 저희가 모르는 분.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기견 행방에 궁금증이 일 때쯤 A씨가 동물쉼터 관계자에게 부탁한 통화 내용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나 불러주면밖에 안 나왔다니까 걔. 이게 사람도 치료중에 이게 미쳐버리겠네. 없어. 다른 애 그 키로수 맞춰서 영수증 그걸 올려야 되나?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아, 돌아버리겠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소장님? 어떡해. 없는데 어떡하라고. 만들어놔. 만들어. 큰일 나. 큰일 나긴 한데, 사람들한테 사상충을 했는데, 약을 잘 먹여줘서 단층이 다 죽었다 그럴까? 아니, 그게 사상충이었거든. 이사님도 들었거든? 약 잘 먹어도 안 돼. 그거는 사람. 그치? 응. 그 여기서 우진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일부 동물 애호가들은 후원금 사용 내역 등 A씨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초저녁쯤에 그 아이 사진이 올라. 그래서 저는 그때 2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어떻게 어디지? 잘 있나? 진짜 이 아이들이 사용, 병원 약값 다 해가지고 영수증하고 청구를 하는 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기도 해명을 여러 차례 한다고 저번 주까지도 한다고 했었대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하며 SNS 모금 내용은 사실 그대로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특히 유기견 행방을 직접 묻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정읍시 담당자에게 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역시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 적법하게 썼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취재진이 요구한 후원금 내역과 진료 기록부는 일단 변호사와 얘기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한 반려동물 애호가가 A씨를 고발한 횡령과 사기, 사기비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세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3일 10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27명, 전주 20명, 김제 17명, 군산 11명, 완주 9명 등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도내 모 대학 운동부 동계훈련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대학 운동부와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에서는 칠순잔치에 참석한 가족 등 9명이 감염됐으며 김제 지역 목욕탕에서도 이용객 등 10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완화됩니다. 정부와 전북도는 1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만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밤 9시까지 유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방역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황다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사전 확인을 받아야 주요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강화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줄었다는 입장. 일부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식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생기고 말하자면 안 맞는 사람들이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 나도 맞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저부터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설치들이 되어 있는 곳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좀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는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해야지 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한 상태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 좀 강제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지만 방역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온라인 장보기 등이 어려운 어르신 등 일부 소외계층은 생필품 구매와 같은 기초적인 경제 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 건강상으로 아예 못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마트나 이런 데로 확대되니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참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방역 패스 도입이 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저질환자나 몸이 약하신 분들, 후유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방역을만 치중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 상태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친구가 임산부인데 이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 뭐 코를 찌르고 나간다든지 되게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랑 마트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굳이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방역 패스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은 거의 협조적으로 보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협조할 거라 바라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호응해서 잘 적응해 나가야지.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안 맞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백신을 성실하게 맞는 사람은 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도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 패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방역 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방역 패스 확대 정책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여론은 지금 황다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